관상학 시리즈 5번째 시간으로 눈과 운명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눈의 의미와 기본 형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눈을 가리켜 마음의 창이라고 합니다. 눈을 통해 정신의 청탁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해와 달의 힘을 빌려 거울처럼 천지 만물을 비추듯 사람도 눈을 빌려 세상의 만물을 비춥니다. 그렇기 때문에 눈보다 중요한 기관이 없고 눈은 속일 수 없는 진실을 비추기 때문에 눈은 생물학적으로 빛을 통해서 상을 감지하고 시신경을 관장하는 후두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눈을 감찰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눈을 보는 일로 그 사람의 정신과 자질을 읽을 수 있고 두 눈 아래의 누당과 아래 눈꺼풀을 통해서 자손운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깊은 것처럼 길고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분명하고 또렷해 정숙하게 눈빛을 쏘는 듯이 강한 것이 눈의 길상입니다. 큰 눈을 가진 사람은 적극적인 행동파로 열정적입니다. 인기가 있으며 화술이 좋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 빨리 실증을 내는 것이 단점입니다. 눈이 작은 사람은 내성적이고 감정 표현에 능숙하지 못하지만 마음이 강하고 근성이 있습니다. 뒷일을 맡기면 안심할 수 있습니다. 둥근 눈을 가진 사람은 감수성이 예민하고 분위기에 약합니다. 연예인 기질이 있습니다. 가는 눈을 가진 사람은 신중파이며 의지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전문 지식을 천천히 흡수하는 장점이 있는 반면 사물과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은 것이 단점입니다. 위로 올라간 눈을 가진 사람은 천성이 격렬해서 지기 싫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주변 사람을 돌보기 좋아하고 일 처리 능력이 좋습니다. 아래로 처진 눈을 가진 사람은 상냥하고 배려심이 있습니다. 이처럼 눈은 하늘의 해와 달과 같습니다. 장기관으로는 간에 속하는데 간에 핏기가 있으면 눈이 잘 보이고 간에 열이 있어 피가 마르면 눈이 어두워집니다. 눈이 가늘고 길며 흑백이 분명하고 광채가 사람을 쏘는 듯하면 크게 성공할 상입니다. 눈은 전체 얼굴의 50%의 운을 지배합니다. 그러므로 얼굴이 아무리 잘생겼어도 눈이 좋지 못하면 50점밖에 되지 못하기 때문에 큰 성공을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반대로 얼굴은 비록 못생겼어도 눈이 훌륭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한 임상학자는 눈은 급성 만성병을 물러나고 모든 질병을 가장 나타내는 부위이다라고 했습니다. 특히 정신병의 경우에 눈을 봐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눈은 운명을 말하는 동시에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내는 부위에 속합니다. 여성의 눈이 곱지 못하면 남편궁도 좋지 않고 자녀운도 좋지 않습니다. 눈이 붉거나 둥근 것도 매우 좋지 않습니다. 눈의 형태와 운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용의 눈과 같은 용화는 고귀한 존재가 되는 상으로서 고위 관직에 오를 상입니다. 검은 자위와 흰 자위가 분명하여 정신적으로 강하고 눈초리가 길게 째짐으로 눈 안에 기와 신이 머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부귀하고 많은 녹봉을 받는 지위에 올라 군왕을 시중드는 훌륭한 신하가 되기도 합니다.
우안이라고 있습니다. 우안은 이제 소의 눈을 닮은 눈으로 대부호가 되는 상입니다. 눈이 크고 눈동자는 둥글고 눈초리는 뚜렷하고 밝습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많은 재물을 손에 넣을 수 있으며 수명이 길고 일생을 평온하게 보냅니다. 후안이라고 있습니다. 후안은 원숭이의 눈을 닮은 것을 후안이라고 합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부귀는 누리지만 일생 동안 걱정이 많습니다. 검은 자위가 위쪽으로 가깝게 붙어 있고 눈꺼풀은 2중 또는 3중으로 되어 있어 재산이 부족하지 않은 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먹는 것을 매우 좋아하는데 음식 중에서도 과일을 특히 좋아합니다. 귀환이라고 하는데요. 거북이의 눈은 눈동자가 둥글고 수려한 기운을 숨기고 있어 이런 눈을 가진 사람들이 상당수가 장수를 하고 일생 복록을 누립니다. 또한 건강하고 복이 끊어지지 않으며 부귀영화가 지속되어 자손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원앙안이라고 있습니다. 원앙새의 눈을 가진 사람의 상당수는 복을 누리는 반면 음탕하고 난잡한 면이 있습니다. 눈은 수려하지만 눈동자가 붉은 물기를 띠고 있습니다. 눈이 둥글고 눈동자가 약간 날아오르는 듯하고 도화색을 띱니다. 부부 사이에도 정이 많은 편입니다. 사자 눈을 닮은 눈을 가진 사람은 대부분 부귀를 누립니다. 눈이 크고 엄숙해서 약간 무섭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단정하고 장엄한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모든 일에 혹해합니다. 비도덕적인 것을 싫어하고 자신의 행동을 엄격하게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사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뱀처럼 생긴 사람은 난폭하고 독살스럽습니다. 작고 둥글며 튀어나올 것 같은 붉은 눈동자를 가지고 있으며 배간 위로 붉은 줄기가 있습니다. 교활하고 거짓말을 잘합니다. 마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마안이라는 것은 말의 눈을 말하는데요. 눈꺼풀이 삼각형을 이루고 있어 눈동자가 튀어나와 슬프지 않아도 눈 아래에 항상 눈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보이는 눈입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아내와 아이를 잃고 고독하게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도화안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도화안은 위험한 미소를 지닌 상입니다. 눈에 눈물이 모여 있는 것처럼 촉촉하게 젖어 있습니다. 눈동자에 무게가 없어 보이며 겹눈질을 하거나 한눈을 잘 팝니다. 이런 눈을 가진 사람은 환락에 빠지기 쉽습니다. 과거에는 도화살이라고 해서 기피했는데 음욕으로 재앙을 초래한다고 여겨서 특히 여성에게 좋지 않은 눈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눈을 가지고 있으면 스타성이 있어서 연예인으로 활약하기도 합니다. 눈의 형태와 질병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눈이 큰 사람은 대체로 간담이 허한 경향이 있습니다. 간과 담이 허하면 겁이 많아 무서움을 잘 탑니다. 간과 담이 허하기 때문에 눈이 큰 사람은 목에 가래가 많고 편도가 자주 붓습니다. 또한 손톱이 얇으면서 잘 부러지기도 하는데 이것은 손톱이 간과 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입니다. 눈초리가 위로 올라간 사람은 태양형이라 부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격이 예민하기 때문에 신경성 질환이 잦습니다. 기가 제대로 운행하지 못하고 울체되어 가슴이 답답하거나
뒷목이 뻣뻣하면서 목에 뭔가가 걸린 듯 불편할 때도 있습니다. 또 관절이 약해서 무릎이나 어깨, 허리가 늘 시원찮고 손발이 자주 저리며 항상 피곤합니다. 눈초리가 아래로 처진 사람은 한의학에서 태음형이라고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태음복통이라 하여 명치끝이 자주 아프고 대변을 잘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뱃속에 무언가가 가득 찬 것처럼 헛배가 불러올 때가 많고 배가 자주 아프면서 토하거나 심한 설사를 하기도 합니다. 눈이 안쪽으로 들어간 사람은 골음형이라고 합니다. 대체로 젖꼭지가 큰 편이며 간혹 왼쪽 젖꼭지가 들어가 있기도 합니다. 추위를 유난히 많이 타고 조금만 추워도 쉽게 몸이 상하며 몸이 냉하기 때문에 여성의 경우 불임이나 자연유산 등으로 고생하기 쉽습니다. 혀가 말리는 듯한 증상이 나타나며 아랫배가 마치 조이듯 아프기도 합니다. 눈동자가 기울어진 사람은 좌우 반대 동안 신경마비증이 올 수 있습니다. 눈꺼풀이 자주 떨리는 사람은 비장과 위장의 기능이 나쁘기 때문입니다. 눈썹이 가늘고 눈이 큰 사람은 대개 호색하여 왕성한 정력을 소비하므로 신체가 허약하기 쉽습니다. 눈을 위로 치켜뜨는 대안은 경풍이나 뇌척수막염, 전간 등 뇌신경장애를 원인으로 하는 경련 발작 증세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오늘은 눈과 운명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